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3일 코오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2%, 코스닥 0.4% 하락하면서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증시 분위기가, 특히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가 계속 애매하게 좀 진행이 되죠. 어제는 또 기분 좋게 전 종목이 이제 좀 상승을 하면서 좀 반등을 해주나 싶었는데 또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또 이렇게 4천억씩 또 코스피를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뭐 외국인이 500억 정도 매수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뭔가 섣불리 증시 방향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해외 증시는 미국 증시를 제외하고는 사실 뭔가 크게 움직이는 증시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디커플링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먼저 보게 되면 계속해서 2,900 후반대, 3,000포인트 초반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올라가면 자꾸 주가를 좀 눌러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지금 이 구간이죠. 3,000포인트에서 저항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또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는데요. 21선 근처에서 계속 주가 횡보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시킬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시 전체 거래량은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좀 침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거래량이 이전에 침체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그 거래량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연중 최저치를 지금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도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지를 좀 하고 있지만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 금액대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는 결국에는 나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중간중간에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 금융 투자가 들어온 것은 금방 또 단타를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결코 지금 금융 투자 매수로 인해서 올라간 주가는 금방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면서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확실한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성장주, 미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아니면은 우량주들 꾸준히 실적이 나면서 그런 이제 배당 이익이라든지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괜찮고요. 지금은 확실히 좀 구체화되지 않은 실적이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위험한 그런 장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세 번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21선 받치는 선에서 뭐 진행이 되겠지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애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증시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시세가 다시 한번 나와야 되지만 지금은 또 대형주들이 모두 시세를 한번 주고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저평가된 그런 성장주가 있다면 그런 주식에는 투자를 좀 하셔도 좋겠지만 지금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 월봉 모두 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가 뭐 이렇게 4일 연속 매수를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계속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증시가 뭐 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자, 결국에는 또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양봉 띄우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고점을 찍고 쭉 떨어져가고 61선까지 왔지만 바로 또 올라갈 때는 V자로 올라와 주면서 추세를 또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형적인 상승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환율 지금 확실히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간 문제이지 지금은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유럽, 뭐 미국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만 조금 계속해서 약세를 좀 띠고 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1.533%죠. 그래서 1.5% 초반대로 지금 떨어졌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에 대한 그 부담감이 조금은 완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계속 떨어져 준다면 다시 한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니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550원 하락해서 15,2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3.5% 하락했네요. 그래서 오늘도 네, 상승을 하려다가 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또 같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계속 네, 저점을 지금 지지를 혹은 이제 저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 저점을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확실히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61선 혹은 이제 이 양운 구름선까지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도 이미 크게 한번 시세가 준 상황에서 이 정도 조정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충분히 재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좀 힘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한번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할 텐데요. 그때 다시 한번 신규 진입이라든지 아니면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일선, 21선이 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상으로도 네, 이제 하락을 좀 했고요. 월봉도 2달 연속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을 보았을 때는 네, 기관 투자자, 특히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좀 코오롱 플라스틱에서 조금씩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대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이 코오롱 플라스틱을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 물량이 또 이제 JP모간이었죠. 이 JP모간에서 나온 물량이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또 JP모간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 집계 물량이 네, 플러스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7,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사실상 이제 지금 5일 연속 매수를 했고 그 전에도 지금 10월 22일부터는 꾸준히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코오롱 플라스틱에서 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던 그런 구간은 사실 딱히 없었는데요.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계속 꾸준히 들어와주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네, 괜찮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수급이 계속 들어와 준다는 것은.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괜찮지만 전체적인 퍼센트로 따진다면 사실은 외국인 보유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2%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저점 라인 이제 형성을 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거의 다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요 양운선 끝단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내린다면 이제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횡보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일자로 꾸준히 이어가다가 21선 왔을 때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든지 아니면 V자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11월 5일이었죠. 네, 그때 실적 공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이제 코오롱 인더가 발표를 좀 했는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도 무난하게 네, 예측대로 나올 것 같고요. 이제는 이런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성장성과 그다음에 매출 이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번 기대를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도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한번 올라가고 쭉 떨어지고 올라가고 쭉 떨어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 올라왔었고요. 네, 이런 구간에서 사실 들어왔던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네, 주가를 반등을 크게 한번 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61선 근처까지 61선 계속 터치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61선 추세 살리면서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61선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계속 주시를 할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 템포 늦춰서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한 오늘 소식을 좀 들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네,
코오롱 인더에 대한 소식입니다. 코오롱 인더가 네, 아라미드, 타이어 코드 호황 지속이 이제 진행되면서 3분기 실적도 청신호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 이어서 네, 전년비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아라미드와 고수익성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네, 타이어 코드 수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분기도 잘 나올 것이다. 뭐 726억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770억인가요? 네,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했고요. 그래서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오롱 플라스틱도 네, 잘 나올 것이다. 자회사 코오롱 플라스틱의 호실적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차량 경량화로 네, 소재로 쓰이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옥시 메틸렌, POM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POM은 전기차 모터 기어와 롤러, 창문 구동 장치 등에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수소차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기차와 이 수소차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는 2040, 2050에 갔을 때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동차가 바뀜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유용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처럼 이 자동차 경량화에 들어가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고오롱 플라스틱의 이런 기업 성장성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3분기는 뭐 매출 1184억, 영업이익은 105억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11월 5일에 어떤 이 실적이 나올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회사, 뭐 모회사죠. 네, 코오롱 인더도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가만 조금 아쉽게 진행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큰 상승 슈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친환경 수혜주죠. 롯데케미칼,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플라스틱, 뭐 이수화학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친환경 에너지 테마로 지금 코오롱 플라스틱이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오롱 플라스틱 지금 저는 괜찮고요. 네, 계속해서 뭐, 좀 실적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주가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분명히 이것도 좀 힘있게 세력주처럼 좀 움직이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가면 좀 20% 가까이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손실이 있더라도 그런 손실은 한 방에 만회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지지 라인은 어디서 형성을 하는지 61선은 받쳐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에코플라스틱도 한번 좀 봐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에코플라스틱도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뭐 60원 내려서 3,695원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 에코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은 항상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코플라스틱도 사실 뭐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플라스틱 관련, 뭐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관련 종목들이 좀 약세를 띠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좀 약세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일본 전체로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쭉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61선 근처에서 꾸준히 이제 반등을 좀 해주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시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좀 차트가 좀 흔히 말 좀 지저분하죠. 네, 그래서 하루에 좀 올렸다 떨어뜨렸다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는 그런 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단타로 잘못 들어가게 되면 좀 물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좀 오랫동안 좀 241선과 121선과 뭐 이런 61선 이런 장기적인 추세선들이 평행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좀 내렸지만 다시 한번 저는 저점을 딛고 저점을 어디서 형성시킬지 모르겠지만 저점을 딛고 반등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에코플라스틱과 코오롱 플라스틱도 같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는 뭐 에코플라스틱은 기관 투자자 뭐 크게 매매 없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도 뭐 매도했다가 반복을 좀 합니다.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때가 되면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보고 마치고요.
네, 구로롱 플라스틱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